네, 홍리가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42번에 보시면 잡고 들어갈 게 있죠. 유배지에서의 삶을 다루었다. 반역 사건에 연루되었다. 가난한 생활상과 처지에 대한 탄식, 풀려나기를 바라는 마음 등등등을 가에서 다루고 있다. 자, 그럼 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주석 한번 봐주시고요. 해독하실 때 주석을 계속 확인하시면서 가시는 거 좋습니다. 네, 이 작품은 앞에서 본 것처럼 유배의 가사잖아. 18세기 정조 7년에 이제 기록되었다라고 나오고요. 앞에 보기에서 본 것처럼 자기의 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좀 사실적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뭐야? 유배 가 있지? 그러니까 좀 풀려나기를, 석방, 한양으로 올라오기를 소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고사를 인용하고요. 관용적 표현을 쓰죠. 관용적, 꿀먹은 벙어리다. 이런 식으로 관용적 표현을 좀 쓰고, 그리고 비유도 많이 써요. 내가 그물에 걸린 기러기다. 어떻게 할 수 없지, 그치? 이런 비유를 통해서 자기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한번 그러면 해독을 한번 볼까요? 시험장에서 낯선 작품이 나왔어. 그죠? 그러면 그냥, 주석을 보면서 읽어내는 어떤 그 전략? 결국 이제 이건 내신을 할 때는 샅샅이 다 암기하셔야 되죠, 여러분. 암기하셔야겠지만 결과적으로 수능을 나중에 봐야 돼. 그럼 우리에게 어떤 실력이 남아 있어야 돼? 배경이 없을 때는 지문을 읽어내려 가면서 그 자리에서 해독하는 것. 하지만 내신을 대비할 때는 샅샅이 다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래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네, 갑니다. 어느 내일이야 이럴 줄 어이 알리로 바로 시작하면서 영탄적인 어조를 썼다. 그리고 어이 알겠어. 즉 자기 삶에 대한 한탄을 하는 거지. 그쵸? 우리 유배 가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반초가 붓을 던져 입신양명하려 할지. 반초 줬단 말이야. 그죠? 고사 인용할 거예요. 출장, 입상. 출장은 앞으로 나아가. 그치? 나아가면 장수를 하고, 들어오면 재상을 한다. 그래서 얘네들을 출장, 입상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뭐 하는 거야, 이거는? 그렇지. 출세하는 거야. 출세하는 거지. 자, 그거 하기 바라지 못하여도 남통 붙고는 내 손 안의 일로 알았는데, 나 그만큼 자신 있었는데, 확인하죠. 나 그 정도는 내가 할 줄 알았는데, 이 말이지. 그러니까, 잠깐만, 여기 정리해 볼게. 그러니까 자기가 무사로 나갔어. 무사로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었어. 라고 자부했었는데, 과거죠. 그죠? 그 다음, 기억. 기질이 둔하여서 영리하지 못한 이가 속되지 못했으니 세상 일을 어이 알겠냐. 뭐야? 자기 자신. 기질이 둔하다, 우둔하다, 영리하지 못하다, 세상 물정해. 그렇지. 밝지 않아. 어두워. 세상 물정에 밝지 않고, 어둡고, 우둔하고, 그러니까 어전 좀 능숙하게 처리할 줄 몰랐다. 이 말이죠. 한치를 나아갔다 한자를 물러나니 이룬 것이 전혀 없고 방명하고 불행하니 헐뜯는 말 일어난다. 신령이 질투하고 귀신이 시기하여 내 운명이 기구하다. 여기까지 볼게요. 한치를 나갔지만 또 물러났지. 그래서 뭐야? 그렇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박명하다. 여기서 박자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야박하다 할 때 박자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방명하고 불행하니까 내가 운이 없어. 운이 없어서 이 말이야. 신령이 질투하셨고 귀신이 시기하여서
그래서 결국 내가 잘 안 된 거야 라고 얘기하지. 그럼 뭐야? 나에게 온 불행, 모함 등등등의 이런 어려움은 결국 내 탓이야? 아니, 운명 탓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신령과 귀신이 시기한 거고 내가 방명해서 그래. 복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네. 괜찮아요? 그 다음 우연히 죄를 얻어 귀양지가 마련되니 고기 금을 펼치다가 기러기 걸린 모양 꿀먹은 벙어리인 듯 변명할 길이 없네. 여기까지 볼까요? 일단 좀 보고 싶은 건 눈에 보이는 건 뭐야? 우연히라는 단어예요. 이 우연히 죄를 얻었다. 마치 내가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치?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치? 어쩌다 보니. 이렇게 지금 합리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오케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럼 이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그치? 나 모함 받았는데. 나 억울한데. 이게 들어있는 거야. 깔려있는 거지. 이런 기저가. 오케이? 고기 금을 펼치다가 기러기가 툭 걸려있는 모양인 거죠. 엉뚱하게 기러기 걸린 거야. 엉뚱하게. 그러니까 어때? 억울하다.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괜히 연루되었다. 이거야 지금. 이해돼요? 그지? 꿀먹은 벙어리인 듯 변명할 수가 없네. 호소도 못하겠네. 변명할 수 없다. 요런 게 관용적 표현이고요. 고기 금을 펼치다 기러기 걸린 모양 이런 게 비유한 거예요. 네. 왕명이 무거우니 죽기라도 감수하고 노목게 글을 올리려 붓을 들고 앉았으니 누구한테? 어머니께. 그쵸? 어머니 그리워서 눈물이 붓 아래 떨어지니 글자를 어찌 쓰겠습니까? 감정 때문에 글씨를 쓸 수 없다. 대강으로 아랫 말씀 마음을 편안히 하시라. 그뿐이라. 그래서 나의 고통을 전하지는 않고 어머니 평안하십시오. 편안이라고 했지만 쌤은 평안이라고 쓸게요. 강령하십시오. 안녕. 이 안자가 편안한 안자죠. 안녕하십시오. 어머니 몸을 잘 생기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아들의 효가 느껴지지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그 다음. 서만의 풍속이냐 농가의 법이런가. 아침밥은 언제 먹어? 해가 뜨기 전에 되게 일찍 먹어. 저녁밥은 언제 먹어? 이경에 먹어. 초경, 이경 하는 이제 그 저녁 단인데요. 밤, 이렇게. 그럼 되게 늦게 먹는 거잖아. 여러분, 밤을 나누는 시간 단위가 이렇게 5개로 끊기는 거 얘기 여러 번 했었죠. 3경, 4경, 5경. 처음 듣는 사람은 그지 처음 듣는데요 하지 말고 그냥 지금 보면 돼요. 자, 초경은 저녁 7시부터 9시 2시간 단위로 끊으면 돼요. 밤 11시. 3경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새벽 1시부터 3시. 5경은 3시에서 새벽 5시까지. 그래서 3경이 가장 많이 나와. 가장 깊은 밤으로 3경을 꼽아줍니다. 5경은 이제 밤이 끝나요. 양반들은 5경이 되기 전에 일어나서 의관을 정비하고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당대 또 법도였죠. 어쨌건 자, 지금 이분은 언제 식사하시냐면 새벽밥 드시고요. 늦게 밥 먹는데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야. 징징거리기 시작하는 거지. 정신도 좋으시고 때 맞추어 잘도 하네. 그냥 밥 먹는데 밥 보세요. 불린 보리 먹어요. 그지? 콩, 보리, 조 이런 거 지금 섞어서 밥을 하지. 돌도 많아. 막 부드드드 씹히는 거야. 니도 많아. 알갱이 막 벗겨지지 않은 거 있잖아. 이거 여기 있어. 껍질이 막 덕덕 씹히는 거야.
여기 보이죠? 안 먹어봤지 이런 거. 그지 여러분들? 선생님도 잘 안 먹어봤어 사실은. 우리 세대는 뭐 이런 거 먹나? 얼마나 먹을 게 풍족했겠어. 우리 클 때는 지금처럼 막 풍족하진 않았어요. 먹는 게. 지금은 뭐 너무 풍족하지. 그렇지만 나도 막 돌 들어간 밥, 뭐 이렇게 벼 껍질이 막 있는 밥 이런 거를 먹고 큰 거는 아니야. 가끔 밥을 먹다가 돌이 씹히는 경우는 있었지. 그건 좀 기술 부족인 거죠. 못 먹었다 하기보다는. 어쨌건. 자, 보리, 콩, 조가 들어가 있는 밥에 돌도 많고, 벼 껍데기도 많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게 먹는 게 가을 낙엽 소리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비유한 거예요. 참 구체적이기도 하지. 밥 먹는 거, 음식 언제 먹는다 시간 얘기하고 그지 뭐 섞였다 얘기하잖아. 배고프면 단 음식도 참 좋기도 좋을 텐데 넉넉하지 않지. 넉넉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천하기에 막된 마음이 저울로 일어나. 마음도 안 좋은 거야. 해산물은 무엇 먹을 방법 알지 못해서 귀, 눈 먼 유복하니 그림 속의 떡. 관용이죠. 관용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볼 줄만 알지 먹을 순 없는 걸 얘기하는 거다. 대장부가 씨름하면 궁상이 일어난다 하니 가뜩이나 이런 중에 설상가상 염료로다. 그러니까 근심도 많은데 참 사는 것이 녹록지 않은 거죠. 돌이켜보니까 내 몸은 부모님을 모셔야 할 처지인데 이리하여서 어쩔까 혹 살아 돌아가면 물방울 티끌 모아 보답하고 모자간에 다시 만나 봐야지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그죠? 재회. 다시 보기를 소망하는 거 맞지? 재회를 소망하는 거예요. 무제한 귀양살이 옛날에도 있건만은 이러한 태평성대에 더욱 아니 통곡하랴. 지금 태평성대인데. 그지? 지금 태평성대인데 난 너무 억울하다라는 거지. 태평성대에 내가 무고하게, 무죄하게, 억울하게 여기 와 있어요 라는 걸 강조하는 거야. 서리적으로. 괜찮아? 하늘이 내린 재앙, 내 스스로 만든 재앙, 조목조목 각각이라 죄를 지어 죄 아니라 죄를 얻은 탓이로다. 뭐라고?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얻었다. 뭐라고? 역시 억울하다. 뒤집어 쓴 거다. 나 모함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그 다음 8만집에 많은 사람 억울한 줄 니 모르리는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의 억울함을 다 안다 라는 강조다. 공정하게 의논하면 설마 아니 풀려나리. 무슨 말이야? 공정하게 시시비비를 가린다면 나 풀려날 수? 그렇지. 있다. 그지? 무죄 석방될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죠. 해와 달 같은 우리 성상. 그래서 임금님을 비유하는 게 해, 달인 거지. 그지? 임금님 비유하는 게 해, 달이다. 요순 우탕 문무에 때라 옥과 돌을 가리시고 특별히 명을 내려 석방을 해주시며 자 우리 임금은 해달 같고요. 요순 우탕 문무에 때다라고 지금 요순 우탕 태평성대를 상징하죠. 우리 임금은 해달이고 태평성대에 빗대어서 나 우리 임금님이 풀어줄 수 있는데 라고 예찬의 태도인 거야. 임금님에 대한 예찬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옥석을 가려서 명을 내려 석방해 주시면 춤추고 돌아가서 뭐 할 건데요? 은혜에 감사할 거야. 임금님 땡큐 할 거고 어머님 슬하에서 남은 세월 잘 지낼 거야. 이거죠. 그래서 결국 뭐 하고 싶은 거야? 임금님이 나 풀어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귀향, 석방, 귀향, 고향 갈 거니까 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함을 정리하고 있는 유배가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크게 안 어렵죠, 여러분. 네. 뭐 거친 밥, 그 다음에 식사 이런 거에 대한 구체성, 그 다음에 고사 인용, 비유, 그리고 관용적 표현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면 네, 충분히 할 수 있어요.